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각몽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자각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자각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꿈을 꿀 때면 꿈 속에서 그 꿈을 현실로 여기면서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의식하면서 꿈을 꿀 때 그것을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꿈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꿈을 따라가기만 할 뿐 그 꿈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지만 자각몽에서는 꿈을 의식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꿈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꿈에 개입하여 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몽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꿈에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액티브 드리밍, 즉 적극적 꿈꾸기 또는 능동적 꿈꾸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자각몽을 아주 극적으로 다루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산업 스파이가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중요한 산업 정보를 캐내거나 그의 꿈을 조작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봉되었던 인셉션은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에 간섭하고 꿈의 내용을 바꾸고 조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 제목 인셉션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작, 개시의 뜻을 갖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꿈속에 다른 생각을 심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작의 냄새가 확 풍깁니다. 그냥 공상과학 영화로만 생각될 수 있는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자각몽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하면서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세계적으로 자각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한마디로 꿈이란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에 간섭할 수 있고 꿈 내용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흥미와 재미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과장된 연출을 하였지만 그 핵심은 자각몽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산업 스파이가 다른 사람의 꿈에 침입하여 산업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새롭게 정보를 심는 식으로 꿈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자각몽은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기에 사실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몽을 활용하는 그래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각몽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각몽이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반 에덴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각몽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생의학 분야에서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약 20-30%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Natural Lucid Dreamer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55% 정도는 일생 중에서 한 번이라도 자각몽을 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자각몽이란 것이 주관적인 현상이나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렇기에 자각몽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존재하며 그들은 자각몽 사례를 찾아서 보고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자각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료적 차원입니다. 앞에서 영화 인셉션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각몽의 치료적 차원은 가장 긍정적인 차원의 효과일 것입니다.
특히 자주 악몽을 꾸는 사람이 악몽을 멈추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각몽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각몽 분야의 전문가인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댄 홀룸 SB 박사는 자각몽 훈련을 통해서 치료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자각몽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통해서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이라도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몽을 꿀 때 불가항력적으로 꿈에게 끌려가면서 저절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이 자각몽을 통해서 그 악몽의 내용을 무섭지 않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야. 내가 원한다면 꿈 내용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고할 수 있게 하여 악몽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문제를 갖는 사람들에게서의 자각몽 훈련은 공포증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마치 인셉션의 영화에서처럼 공포를 느끼는 대상과 관련하여 공포를 느끼지 않는 쪽으로 꿈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꿈이 현실로 반영되면서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몽은 단지 재미의 측면을 넘어서서 각성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식 수준 너머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엔 창의성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몽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방법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자각몽을 유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 꿈을 혼동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 자각몽을 꿀 수 있는 방법, 즉 액티브 드리밍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